여러 해 동안 60대와 70대 분들을 지켜보며 이상하게도 비슷한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벌써 저녁이네. 한 해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시간이 빨라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시간을 다르게 느끼게 된 걸까요? 며칠 전 68세 김인수 씨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분이 무심하게 한 말이 자꾸 마음에 남더군요. 요즘은 아침 먹고 점심 먹으면 하루가 끝나요. 그 순간, 이 나이대에선 시간이 정말 다르게 흐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채우는 것이다. 이 말을 어디선가 읽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느낀 문장입니다. 60세를 넘기면 시간이 빨라지는 건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죠. 하지만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다시 천천히 느낄 수 있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 오늘은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이유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7가지 진실을 나눌 겁니다.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시간의 밀도를 높이는 건 가능합니다. 60에서 70대에 딱 필요한 주제들만 골라 전해드릴게요. 구독해두세요. 등장인물은 가명이며 사례는 여러 상담,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71세 박영숙 씨는 혼자 삽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박 씨의 하루는 아주 규칙적입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오전엔 TV를 보거나 청소를 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낮잠을 자고 오후엔 다시 TV를 보다가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 식사 후엔 뉴스를 보고 9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박 씨는 이런 생활을 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요. 아침 먹고 나면 금방 저녁이에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건요. 박 씨의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 씨의 하루엔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오늘과 내일도 똑같습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시간을 길게 기억합니다. 처음 가본 여행지, 처음 만난 사람, 처음 해본 일은 기억에 선명하게 남죠. 그런데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뇌는 그 시간을 압축해서 저장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았지라고 뭉뚱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살아도 기억에 남는 건 며칠 분량밖에 안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루틴화된 생활이 시간 지각을 빠르게 만든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새로운 활동이 줄어들면서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젊었을 땐 직장 일, 자녀 양육, 새로운 관계 등 매일 변화가 많았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일상이 단순해집니다. 그 단순함이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시간을 빠르게 느끼게도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생체 시계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리듬이 느려지는데 심리적으론 여전히 빠르게 살려고 합니다. 몸은 천천히 가는데 마음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거죠. 이 격차가 시간을 더 빠르게 느끼게 만듭니다. 박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습니다. 박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해야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직장도 없고 돌봐야 할 사람도 없고 마감 시간도 없고 약속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거죠. 목적 없이 시간이 흐르면 그 시간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라고 물으면 박 씨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집에 있었죠 정도였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시간은 목적이 있어야 느껴져요. 아무 목적 없이 보내는 시간은 그냥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씨에게 제가 제안한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 매일 다른 길로 산책하기입니다. 집 앞 공원을 늘 같은 코스로 도는 대신 오늘은 왼쪽으로, 내일은 오른쪽으로 돌아보는 겁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뇌는 이걸 새로운 경험으로 기록합니다. 박 씨는 처음엔 귀찮아했어요. 굳이 다른 길로 가야 하나요? 익숙한 길이 편한데라고 말했죠.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 씨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다른 길로 가니까 볼 게 많더라고요. 새로 생긴 가게도 있고 꽃도 피어 있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박 씨의 하루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구나. 두 번째, 한 달에 한 번 처음 가는 장소를 방문하는 겁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동네에서 한 번도 안 가본 카페, 공원, 도서관도 좋습니다. 새로운 장소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박 씨는 동네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어요. 평생 도서관을 안 가봤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거기서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사람들도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자녀에게 전화했대요. 오늘 도서관에 갔다 왔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답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날은 특별한 날이 된 거죠. 세 번째,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되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거창한 걸 배울 필요 없어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간단한 요리,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 해보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박 씨는 색칠하기 책을 샀어요. 어른용 색칠 공부책이 있거든요. 하루 30분씩 색칠을 하는데 그 시간만큼은 집중하게 되더랍니다. 색칠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시간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번째, 시간대별 활동을 일주일 동안 기록해보는 겁니다. 아침엔 뭘 했고 점심엔 뭘 했는지 간단히 메모하는 거죠. 이렇게 기록하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보이고 어디서 시간이 사라지는지도 알게 됩니다. 박 씨는 노트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 오늘 한 일을 3줄 정도 적었습니다. 오전에 청소했다. 점심 먹고 낮잠 잤다. 오후에 TV 봤다. 이렇게 적다 보니 패턴이 보이더랍니다. TV 보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TV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그 시간에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계절 변화를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지, 꽃이 피었는지, 나무색이 변했는지 눈여겨보는 거예요. 자연의 변화를 의식하면 시간의 흐름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박 씨는 아파트 화단을 자주 관찰했어요. 봄에 개나리가 피고 여름에 무궁화가 피고 가을에 단풍이 드는 걸 보면서 계절을 느꼈습니다. 작년엔 이 꽃을 못 봤는데 올해는 보게 되네요 라고 말하더군요. 이게 바로 시간을 느끼는 거예요. 박 씨는 이 중 3가지를 실천했습니다. 매일 다른 길로 산책하고 일주일에 한 번 동네 도서관에 가고 색칠하기 책을 하기 시작했어요. 석 달 후 박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하루가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예전처럼 금방 저녁이 되진 않아요. 시간이 실제로 느려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박 씨의 뇌는 이제 하루를 더 두껍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채워야 느껴집니다. 비어있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죠. 66세 이정남 씨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씨는 은퇴 후 2년 동안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고 가족과도 대화가 줄었습니다. 이 씨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말했지만 실제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씨가 시간을 더 빠르게 느낀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달이 일주일처럼 지나가요라는 말을 자주 했죠. 제가 느낀 건요. 이 씨의 시간이 빠른 건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없어서였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예측할 수 없는 대화, 갑자기 터지는 웃음, 생각지 못한 이야기들이 시간의 밀도를 더하죠. 반면 혼자 있으면 모든 게 예측 가능합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흘러가죠. 여러 상담 현장에서도 관계는 부담인데 외로움은 크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특히 은퇴 후엔 사회적 관계망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 업무상 만나던 사람들, 이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사라지죠. 남는 건 가족뿐인데 가족과도 대화가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배우자와는 할 말이 없어지고 그렇게 고독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고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의미 있는 연결이 사라진다는 거죠. 의미 있는 대화 한 번이 하루를 길게 만듭니다. 누군가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그날은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기억이 시간을 두껍게 만들어요. 반대로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만 있으면 하루는 그냥 지나갑니다. 이 씨와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이 씨는 말수가 적었어요.
질문을 해도 짧게만 대답했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요. 친구들은 만나세요? 아니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씨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실 외로워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 씨는 혼자 있는 게 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건 많은 시니어분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젊었을 땐 직장 이야기, 자녀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대화 소재였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말할 게 없어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건 착각이에요. 말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말하는 연습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씨에게 저는 단계별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해서 10분만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뭘 말해요? 라고 이 씨가 물었습니다. 아무거나요.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뭘 먹었는지, 뉴스에서 뭘 봤는지 그런 거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두세 번 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친구도 반가워했고 전화통화가 30분까지 늘어났어요. 그 다음엔 한 달에 2번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 씨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연락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연락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막상 연락하니 동창도 반가워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두 사람은 동네 카페에서 만나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창시절 추억, 그동안의 삶,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 할 말이 많았어요. 이 씨는 그날 저녁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친구를 만났는데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하루가 길게 느껴졌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관계는 시간을 늘립니다. 사람을 만나면 예측 불가능한 일이 생기거든요. 예상 못한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웃게 되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을 두껍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은 오래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잘 지내시죠? 오랜만에 안부 여쭤봅니다라는 짧은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이 씨는 이후 여러 사람에게 연락했어요. 친척, 옛 동료, 친구들에게 조금씩 연락을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답장을 한 건 아니었지만 절반 정도는 반가워하며 답장을 보냈어요. 6개월 후 이 씨의 삶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혼자 사는 시간이 많지만 이제 일주일에 2~3번은 사람을 만납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가끔 식사 약속도 잡고 그렇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예전보다 길어진 것 같아요. 누굴 만나고 나면 그날은 확실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관계는 시간을 늘립니다. 예측 불가능한 순간들이 시간의 무게를 더하죠. 혼자 있는 게 편할 순 있지만 그 편안함이 시간을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씨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과 사람 만나는 시간의 균형을 찾았어요. 일주일 중 이틀은 누군가를 만나고 나머지 날은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혼자 있을 땐 편하고 사람 만날 땐 즐거워요. 둘 다 필요하더라고요. 이 말이 정답입니다. 혼자 있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다 필요해요. 중요한 건 균형이죠. 74세 최연자 씨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최 씨는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60대 초반까지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70대 중반이 되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피로가 쉽게 오더군요. 최 씨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라는 말을 자주 했죠. 그래서 최 씨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몸은 천천히 가라는데 마음은 빨리 가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에 가득 담아놨는데 몸이 그걸 다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해야 해라는 생각이 시간을 더 빠르게 만들었죠. 제가 느낀 건요. 최 씨에겐 속도 조절이 필요했습니다. 신체는 이미 느려졌는데
심리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격차가 스트레스를 만들고 시간을 왜곡시켰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속도와 마음의 속도가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젊었을 땐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였는데 이젠 그렇지 않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 조급해집니다. 왜 이렇게 느려졌지? 왜 예전처럼 안 되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그런데 이 조급함이 오히려 시간을 빠르게 만듭니다. 마음이 앞서가면 현재를 놓치게 되거든요.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다음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는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최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과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 씨에게 40대 직장 시절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빴죠.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가 지금보다 시간이 천천히 간 것 같아요. 이유를 물으니 최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바빴지만 충실했어요.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죠. 지금은 한가한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가 그냥 지나가요. 이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실한 게 중요한 거죠. 충실함이 시간을 느리게 만듭니다. 최 씨는 은퇴 후 목표가 없었어요.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하겠어요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목표는 필요하거든요. 작은 목표라도 있으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최 씨에게 저는 3가지 영역에서 실천법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마음 영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5분만 조용히 앉아 있는 겁니다. 명상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숨을 천천히 쉬면서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거죠. 몸이 의자에 닿는 느낌, 공기가 코로 들어오는 느낌, 이런 것들을 관찰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조금 느려집니다. 최 씨는 처음엔 이상하다고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뭘 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자고 권했습니다. 일주일 후 최 씨가 말했어요. 아침에 5분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니 하루도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관계 영역입니다. 대화할 때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고 천천히 대답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상대가 말하는 중에도 내 할 말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빨라지고 그 시간은 기억에 안 남아요. 천천히 듣고 천천히 말하면 대화가 깊어지고 그 시간은 기억에 남습니다. 최 씨는 이걸 실천하기 어려워했어요. 평생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듣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니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배우자와 대화할 때 천천히 듣기 시작했어요. 당신 말을 제대로 안 듣고 있었더라고요라고 최 씨가 말했습니다. 배우자도 변화를 느꼈대요. 요즘 당신이 말을 잘 들어주네라고 했답니다. 세 번째는 생활 영역입니다. 식사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밥을 빨리 먹으면 그 시간은 사라집니다. 천천히 씹고 맛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식사 시간이 기억에 남죠. 최 씨는 평생 빨리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직장 다닐 때 시간이 없어서 항상 급하게 먹었거든요.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빨리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천천히 먹어보세요라고 권했습니다. 최 씨는 의식적으로 천천히 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쯤 지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밥맛이 달라지더라고요. 천천히 먹으니까 맛이 더 느껴져요. 또 하나는 산책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목적지를 정하지 말고 그냥 걷는 거예요. 바람을 느끼고 하늘을 보고 주변을 관찰하면서 걷는 겁니다. 최 씨는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걷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10분만이라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빨리 걸어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천천히 걸어도 괜찮더라고요. 천천히 걷다 보니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꽃, 나무, 하늘, 구름,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 씨는 이 3가지를 3달 동안 실천했습니다. 아침마다 5분씩 조용히 앉아 숨을 쉬고 대화할 때 속도를 늦추고 식사를 천천히 하고 산책을 천천히 했어요. 3달 후 최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하루가 예전보다 차분해진 것 같아요.
급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덜해요. 몸의 속도와 마음의 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몸이 느려졌다면 마음도 함께 느려져야 합니다. 그게 받아들임이고 그게 평화죠. 조급함은 시간을 빠르게 만들지만 수용은 시간을 천천히 만듭니다. 최 씨는 이제 조급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죠. 무리하지 않아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최 씨가 드디어 자신의 속도를 찾았구나. 69세 강민호 씨는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시간 일기라는 걸 쓰기 시작한 거죠. 매일 저녁, 오늘 기억에 남는 일 한 가지를 적는 겁니다. 거창한 일일 필요 없어요. 오늘 공원에서 강아지를 봤다. 점심에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맛있었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강 씨는 이걸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일기를 다시 읽어봤죠.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소엔 하루하루가 똑같다고 느꼈는데 기록하고 보니 매일 다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느낀 건요, 시간은 채워야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의식적으로 채우면 시간이 두꺼워집니다. 강 씨는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돌아보게 됐어요. 오늘은 뭘 적을까? 라는 생각이 하루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기억할 만한 일이 없으면 만들려고 노력했거든요. 오늘은 다른 길로 산책을 해볼까? 오늘은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작은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에게 제가 추가로 제안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한 가지 기억할 만한 일을 만드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하기, 새로운 음식 먹어보기,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기, 이런 것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을 어제와 다르게 만드는 거죠. 강 씨는 매일 아침 오늘은 뭘 다르게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가볼까? 오늘은 옛날 사진을 꺼내볼까? 이렇게 작은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계절 의식을 갖는 겁니다. 절기를 챙기는 거예요. 입춘, 경칩, 청명, 이런 절기들을 달력에 표시하고 의식하는 겁니다. 오늘은 경칩이네, 개구리가 깨어나는 날이지라고 생각하면 그날은 특별해집니다. 강 씨는 절기 달력을 샀어요. 그리고 각 절기마다 작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입춘에는 봄나물을 먹고 하지에는 밀전병을 먹고 이런 식으로 계절을 느꼈습니다. 절기를 챙기니까 시간이 더 선명하게 느껴져요라고 말했죠. 세 번째는 손으로 하는 활동을 늘리는 겁니다. 글씨 쓰기, 그림 그리기, 뜨개질, 요리, 뭐든 좋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뇌가 활성화되고 시간도 천천히 흐릅니다. 강 씨는 간단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어요. 전문적인 그림이 아니라 낙서 수준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충실했습니다. 하루 30분씩 그림을 그리는데 그 시간은 금방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림 그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하루가 길게 느껴져요. 이게 핵심입니다.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면 하루가 길어져요. 네 번째는 디지털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TV,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시간을 빠르게 만듭니다. 화면을 보고 있으면 한두 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하루 30분만이라도 화면 없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시간에 산책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창밖을 보는 거예요. 강 씨는 저녁 식사 후 TV를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그러다 보면 3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TV를 보고 나면 뭘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라고 말했죠. 그래서 TV 시간을 1시간으로 줄였어요. 나머지 2시간은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TV 보는 시간을 줄이니까 하루가 더 충실해진 것 같아요. 강 씨는 이 4가지 중 3가지를 실천했습니다. 매일 기억할 만한 일 하나 만들기, 손으로 하는 활동 늘리기, 그리고 디지털 시간 줄이기였습니다. 반년 후 강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하루가 조금 더 선명해진 것 같아요. 예전처럼 흐릿하게 지나가지 않아요. 시간은 우리가 채우기 나름입니다. 비워두면 빠르게 흘러가지만 채우면 느려집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게 시간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강 씨는 6개월 후 일기를 다시 읽었어요.
180일치 일기가 쌓였더랍니다.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하고 놀랐대요. 평소엔 반년이 한 달처럼 느껴졌는데 일기를 읽어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거죠. 시간이 빠른 게 아니라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였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시간은 항상 똑같이 흘러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느냐에 따라 길게도 짧게도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7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건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어서입니다. 둘째, 루틴화된 생활은 시간을 압축시킵니다. 셋째, 의미 있는 관계가 시간을 두껍게 만듭니다. 넷째, 몸의 속도와 마음의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다섯째, 조급함은 시간을 빠르게 만들고 수용은 시간을 느리게 만듭니다. 여섯째, 작은 것이라도 의식적으로 채우면 시간이 느껴집니다. 일곱째, 손으로 하는 활동과 자연 관찰이 시간을 늘려줍니다. 여기서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요? 나는 시간에 쫓기고 있나요? 아니면 시간을 채우고 있나요? 내일부터 시작할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느끼는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60대든 70대든 시간을 되돌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밀도를 높일 순 있어요.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채워보세요. 새로운 길로 산책하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고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루가 조금 더 길어질 겁니다. 박영숙 씨는 지금도 매일 다른 길로 산책합니다. 이정남 씨는 일주일에 2번 친구를 만납니다. 최현자 씨는 아침마다 5분씩 조용히 앉아 숨을 쉽니다. 강민호 씨는 매일 저녁 일기를 씁니다. 이분들의 하루는 1년 전과 똑같이 24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24시간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더 길고 더 충실하고 더 의미 있게 느껴지죠. 시간의 속도는 우리가 정합니다. 빠르게 흘려보낼 수도 있고 천천히 음미할 수도 있죠.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루가 빠르게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채웠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다른 길로 산책하거나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천천히 식사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하나만 바꿔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한 달 후엔 그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1년 후엔 삶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시간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만 남겨주세요. 구독하시면 다음 주제도 이어집니다. 나이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